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실제 일본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 입시에는 이재유의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재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고사와 면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유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본고사라든지 면접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유 점수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재유 망한 것 같아요. 이재유 점수 나오면 이제 큰일 났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본고사와 면접을 잘 준비해 보신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본고사,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일본 입시는 한국 입시와는 달리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이재유를 몇 점 받아야지 합격이고 몇 점 받아야지 불합격이다 이런 것도 없고요. 몇 점 이상 받아야지 지원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커트라인이 있으면 커트라인을 겨우 넘길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하시면 지원해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얻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면접과 본고사를 확실히 대비해야 되겠죠. 자, 일부 학교들은 면접만 있는 학교도 있고 본고사만 있는 학교도 있고 둘 다 있는 학교도 있고 혹은 둘 다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의 입시 요강을 잘 보고 그에 맞는 과목들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본고사라고 해도 모든 과목이 다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부 물리나 화학, 수학만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본 입시에서는 왜 본고사와 면접이 중요하냐? 일본 대학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도제 제도라고 해서 옛날부터 장인이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그러한 문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도 처음부터 바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부터 하고 청소부터 하고 뭐 이렇게 잡일부터 하면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실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제자와 스승 관계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함께 활동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커가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도 학생을 뽑을 때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니까 뽑는다, 단순히 너 성적이 높으니까 뽑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학생이 나와 얼마나 연구 분야가 잘 맞느냐, 혹은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연구실에 와서 나랑 함께 지내면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본고사나 면접에서 면접을 막상 보는데 인성이 안 좋다라든지 혹은 학생의 연구 분야와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다라든지 교수와 학생 간의 차이가 있다면 교수는 잘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점수는 낮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교수와 잘 맞다거나 아니면 인성이 좋아서 우리 연구실에 와서도 잘 적응할 것 같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어 점수나 이과 점수는 뭐 공부해서 키우면 되니까 그냥 학생의 됨됨이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관심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교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면접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고사와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본고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페이퍼 테스트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제풀이 하듯이 우리 한국의 입시에 논술과 같이 줄줄 풀어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죠. 과목은 일본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과목을 한 번에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는 과목들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쌤이 이과니까 이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뭐 물리, 화학, 수학, 생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주어져 있고 작은 문제로 나뉘어서 그 문제에 맞게 흐름에 맞춰서
풀이 과정과 그리고 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읽고 수식만 쓰면 되니까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간단한 페이퍼 테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10분이나 30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문제를 푼 다음에 교수 앞에서 칠판에 대고 풀이 과정을 쓴다거나 아니면 말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풀고 답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일본어 이과 과정을 쭉쭉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다 라는 게 있으면 이것도 일본어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배웠다라고 해서 이런 수학적인 기호, 물리적인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은, 이과적인 일본어 연습은 여러분이 따로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고 그것을 말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몇몇 친구들의 영상을 잠깐 본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도 올해 입시를 보는데 많은 연습을 지난 여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연습하는 모습 보도록 할게요. 2分の 3nRT で表すことができます。ここでこの蒸気 A 以内の内部エネルギーを求めていくので、混合しているときこの中のモルズを NA としておきます。NA で R で温度も両方とも T1 となっているので T1、T1、T もここの体積は SLP。 V1 V2가 아니죠. 今 V4 はこの圧縮する前の全体の体積となっているので、これははい、そこまでにしましょう。ですが、この場合は静止摩擦係数がゼロで正体の運動量と、はい、大運動量このようになって、この MV が同じ MV に公式が出ます。そして運動エネルギー公式、運動エネルギー保存速を考えると、2分の 1K4X2 乗は、これは小部体の運動エネルギーと어렵진 않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설명하는 능력이나 맞죠? 물리 문제를 풀고 이제 내가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여러분도 앉아 있으면 이제 듣고 이제 이해하는 능력도 길러야 돼. 맞습니까? はい、そこまでします。はい、お疲れ様でした。I と T の関数が求めたいので、まずこのグラフの時間帯1の部分を見て、その B と T の関数を求めていきます。はい、そうするとこれは一次関数なので、このように表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このデルタ B の部分が0なので、これも0となります。はい、なので、起電力も0で、結局、電流自体も0になります。一度単位は何というんですか？それが B ですね。그것은 단위이고요. 그건 기호고単位 テスラ。です。はい。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 자,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나와서 풀이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피드백도 바로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이트보드를 인터넷상에 켜놓고 서로 필기를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본고사 수업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5番はまずは力と電場の間にはこのような公式が成立することが分かります。はい。展開は左から右から左向きです。右から左向きで、ここが A、ここが B ですね。じゃあプラスというのはここがプラスになってここがマイナスになります。だったら展開はここからここまで。C1 と C2 のコンデンサーで蓄われる電気量をこの Q1 と Q2 とすればその電気量が
同じになることです。はい。それと、そこで、C1 分の 9。C1 分の9はそして V2 は C2 分の9になりますので、ここに入れると、V1 플러스 V. 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도 본고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면접에서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세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본고사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지만 면접에서 그냥 넌지시 이과에 대한 정의나 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콜로이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든지 페놀류에 대한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든지 그러면 페놀에 대해서 종류를 쫙 대고 그 특징에 대해서도 쭉쭉쭉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일본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한들 페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시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힐 것이 뻔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일본어 시간에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과 시간에 일본어를 따로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인들한테 가서 뉴턴 역학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배운 사람은 설명할 수 있지만 안 배운 사람은 일본어가 능수능란하다 해도 당연히 설명을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과 일본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웠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 지금이라도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분은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JU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아직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본고사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요. 언제든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힘 기울이겠습니다. 본고사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언제나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랄게요. 모두가 합격하길 선생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